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경순입니다. 인생은요, B와 D 사이에 C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의정 토크쇼 오늘의 게스트는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김강식 경기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저희 와이프를 선택한 거. 정말요? 네. 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네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첫 순서입니다. 네. 자, 기가 막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행복과 또 상식이 통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알잘 딱갈센이라는 경기도의원 김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한국어를 들은 거구나. 알잘 딱갈센. 딱갈센?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나 저 애들도 이렇게 짧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좀 이제 좀 과외를 좀 받고 왔어요. 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센스 일하는 있게. 경기도의원 김강식입니다. 저도 배워야겠다. 알잘 딱갈센. 네네. 야, 의원님 덕분에 그 젊은 시청자들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자,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뽑아와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제가 캠핑꽂이로 준비해봤는데 의원님의 인생을 키워드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하나를 뽑아주십시오. 포도밭 그 사나이? 네. 이거 K본부에서 했던 그 드라마 제목인데요? 그런가요? 네네네. 있었어요, 이런 드라마가. 포도밭 그 사나이. 제가 포도밭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수도 있는 제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포도밭에서 뭐 알바하셨나요? 아니 일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이제 좀 약간의 시련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친구가 좀 제가 힘들어하고 뭐 하니까 주말마다 이제 그 친구 송산이거든요, 집이. 그래서 자기네 집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 좀 이것저것 또 바쁘면 또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저는 일이라고는 잘 모르는데 포도밭을 만드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지고 뭐 말뚝도 받고 뭐 하면서 이마에 스크래치도 가면서 이제 그 일을 좀 하고 주말마다 가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번 주는 마늘을 뽑을 예정이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일을 하나 보다 하고 갔습니다, 주말에. 갔는데 그 집은 이제 맨날 가던 본인 집이 아니었어요. 본인 집이 아니고 이제 지금의 이제 처갓집이었던 그래요? 거죠. 예. 그래서 저 몰래 지금의 이제 장인 장모님 댁으로 끌고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그럼 그 친구분이 그러면 가족이 된 네, 제 거네요? 친구가 처제를 소개시켜준 본인의 처제를? 네. 와. 얼마나 믿음이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자랑. 송사포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기도 이렇게 해서. 지금도 예. 매년 포도는 그냥 공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의 사모님이죠. 네. 그분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또 그 친구하고 가끔 이제 술을 좀 종종 먹었었어요. 그래서 친구분하고? 먹고 네네네. 나면 이제 그 집에 이제 거실에서 또 한 잔 먹고 집에 가기 뭐 하니까 네네네. 거실을 저희 집처럼 이렇게 썼던 게 있는데 네. 처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맨날 이렇게 이불 안 덮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항상 봤던 처제였죠. 네네. 네,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두 사람 맨날 뭐 힘들다고 와가지고 네. 형부랑 술만 먹고 네. 왜 남의 집 거실에서 저렇게 자 네. 이불도 안 덮고. 그랬는데 아마 형부가 또 소개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만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인연이 돼서 그래요? 네, 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금술이 엄청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경기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게. 예, 제가 뭐 다둥이 아빠이기도 하니까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이란 무엇이세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되게 살아오면서 와이프랑 결혼도 하고 하면서 이제 또 그 가정 속에서는 이제
좀 결단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것들에 도전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네. 그걸 또 항상 응원군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는 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우나 고우나 항상 서로를 응원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존재이고 영원한 응원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따뜻하네요. 네. 그때도 포도밭 가서 일하실 때가 되게 시련을 겪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그분을 네. 만났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빨리 그런 가정을 꾸려보고 싶습니다. 포도밭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일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포도밭이 말도 잘 박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뽑아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후회 한마디? 네. 후회 한마디. 역시 사람은 특히 한 번 입으로 나간 말은 되돌아오지가 않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도 말하는 직업이어서 네. 신중하기도 한데 어떤 후회를 만드는 말을 하셨길래 네. 지금도 후회를 하십니까? 뭐 사실은 저희 직업은 어쨌든 말을 하는 직업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항상 책임지는 걸로 뭐 살고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뭐 책임지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한 말들이어서 그런 후회 같은 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비난을 받더라도. 근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동생이 이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 일이 있다가 퇴원했다가 바로 또 다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동생분이? 네. 네네네. 근데 동생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저희 식구는 단촐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좀 못 받은 입장에서 걱정하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좀 좋은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그때 왜 네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병원을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 관리 못하는 건 네 책임이다 왜 그런 걸 제대로 못하냐라고 했는데 그 전화하고 한 3일 뒤에 갑자기 급하게 네. 상황이 안 좋아져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여동생분이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끔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그때 동생이 했던 답이나 이런 게 옆에 없지만 이제 막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조금 평소에 이렇게 뭐 따뜻한 말을 하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날 모질게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한 번도 못 해준 것 같아서 그게 가족이라는 것들이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라는 후회도 조금 좋은 얘기 좀 해줄 걸 건강하게 빨리 쾌차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못한 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뱉은 얘기들이야 뭐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정말 후회되고 아쉽고 하는 안타깝고 하는 그러니까 오빠로서 이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좀 쓴소리가 나온 건데 그렇죠. 항상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나는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그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셔가지고 네. 그렇게 살갑지가 않으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틀에서야 뭐 이렇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런 잔정 같은 게 없는데 저도 그거를 물려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도민들한테는 아마 따뜻하실 텐데 가족들한테는 오히려 그렇죠. 차갑게. 왜 그럴까요? 어쨌든 참 그때 동생분도 가슴이 아프셨겠고 의원님도 가슴이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그때 같아요. 좀 힘든 시기였었어요. 예. 그래서 후회 한마디를 인생에서 좀 이렇게 쓰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뽑아주십시오. 네, 뭔가요? 이거 뭔가요? 뭔가 바닥을 치고 일어서라. 야, 이거 영화 제목 같아요. 내일은 태양이 뜬다, 막 이런 것처럼. 이게 뭐예요? 뭔가 고생했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20살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좀 집을 좀 가출은 아니고 출가를 했었어요. 출가를 했었어요. 출가를 했고 그 이후에 집을 독립해서 빨리 살았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이제 한 게 이제 노동의 현장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 나이에 20살, 21살 때 뭐 그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풍족한 경제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뭐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 뭐 주머니에 진짜 어떤 때는 한 3,000원 있으니까 이거를 쓰면 밥을 먹죠. 끼니를 못 먹으니까 예. 그래서 라면 한 박스 월급 받으면 사다 놓고 그거 떨어질 때까지 먹고 아니면
돈 떨어지면 이제 못 나가는 거, 집 아. 밖을 못 나가고 그냥 있다가 예. 아침 일찍 가가지고 또 주방에 있는 어머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네. 컵라면 하나에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점심 먹고. 예. 근데 저녁에 일을 하면 또 저녁도 주니까 아. 이제 또 시간에 잔업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되게 그 어렸을 때 그런 좀 막막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생활이라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하고 이제 독립해서 나왔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제 손을 벌려서 네.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해보니. 예.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후회를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또 겪는 것들 있잖아요. 네. 어려운 일이 부닥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이런 일까지 했는데 내가 주조 공장에서 샘물까지 버가면서 일을 했던 게 있는데 안 되면 뭐 그런 거라도 하지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좀 파도가 있었지만 그 밑에 깔렸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뭔가를 뛰어넘고 극복할 때 항상 되새기고 항상 그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실패라는 말은 없고 실패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다 배움만이 있다더라 이런 그렇죠. 글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배움을 바탕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또 수행하시는데 네.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 담금질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고 사모님도 만나시고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위치가 있는 거다. 물 한번 마시죠. 네. 이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 얘기 쭉 했는데 요즘 네. 어떤 일에 좀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건축공학을 나왔는데 저희 때는 이제 IMF 때라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건축을 전공하면서 제가 세계 여러 곳을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관광협회라는 곳에서 관광 마케팅을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문화예술 기획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한 2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경험하면서 넘지 못했던 거, 또 부닥했던 일들, 포기했던 일들, 그게 이제 의정활동 속에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인데, 근데 제가 문광희가 아니라 기획재정위에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엉뚱하게도. 근데 마침 이 기획재정위에서 하는 일 중에 예. 평화국이라는 게 있어요. 평화협력국.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평화국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저희 기획재정위 소속인데, DMZ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그걸 알리고 홍보하고 뭐 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한 20년 동안의 노하우로 보면 사업들이 너무 이벤트성으로 치우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주제나 내용들이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불꽃놀이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잘 기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는 게 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거를 잘 어떻게 기획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하고 아니 계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 잘못된 부분들이나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제 저희 레츠 DMZ라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게끔 제안도 하고 네네네. 그 사업이 예술제라고 해서 이제 3년째 거쳐가고 있는데 그걸 뭐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제안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집행위원회에 직접 또 참여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좀 제안 드리고 네네. 그것들의 제 생각과 의견과 제 경험들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자로서 DMZ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 보겠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레츠 DMZ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레츠 DMZ, 레츠 DMZ. 네, 아, 그거 의원님이 아이디어시군요. 알겠습니다. 레츠 DMZ.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에도 어떤 해줄 말씀 있으시다 들었어요. 아이들의 공연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한 2010년부터는 이제 아동들, 청소년들 하는 공연 축제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쪽의 일들을
그 전에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접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게 문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연에 대한 문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주는 게 네. 교육적 가치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뭐 인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 속에서 되게 좋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게 문화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느냐. 자꾸 이제 뭐 문화예술 하면 평소에도 다 잉여의 뭐 어떤 공간, 잉여의 시간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거라고만 보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무조건 그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사실 과연 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맞는 잉여의 시간과 잉여의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채우는 게 문화예술인데 과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거를 실태를 좀 보니까 전혀 없어요. 없죠.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아이들이 공간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접할 수 있고 가까운 데서 공연 속에서의 에너지들을 전달받고 그 스스로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아트센터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뭐 1000석, 1500석짜리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본다 하면 과연 그 떨어진 거리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그런 것 속에서는 공공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네. 토론회도 하고 연구 영역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관계자분들을 한분 모셨습니다. 몰래온 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자, 자기 소개 한번. 네. 저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방지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네. 몰래온 손님이에요. 두 분 친하시다고 제가. 친합니다. 친합니다. 이사장님이면 높으시네요. 네, 높으십니다. 근데 국제 아동 청소년 연극협회 네. 어떤 협회인가요? 국내에서는 한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을 만드는 한 200여 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죠. 그리고 해외로는 87개국 네트워크에 있는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도 어릴 때 꿈이 연극 배우였거든요. 연극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을 통해서도 있고요. 또 네네네. 그다음에 그 작품을 보면서 네. 감상하면서 양쪽 모두 아이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하는 것도 좋고 관람하는 것도 그럼요. 네, 좋고. 네. 지금 어린이 공연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의원님과 좀 얘기 맞습니다. 나누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없어요? 어느 정도가 없어요? 지금 대학로에 아이들 극장 정도가 전문 극장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네. 극장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도 제가 알기로도 한 2개 정도 공공에서도 하고 또 뭐 출판사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나마 환경은 조금은 나을지 모르겠는데 지속성과 연속성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서울 대학로에도 없는데 경기도는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해 주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성인 대상으로 하는 극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도 수익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업적으로 접근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예술 활동에 대한 것을 예술 체험 혹은 예술 관람하는 부분을 저희는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공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는 문화, 예술, 체험이라는 것은 가장 국가가 근본으로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익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네네.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지만 그렇게 일반 산업하고 동일하게 수지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객석 수 대비, 네. 그다음에 뭐 티켓 가격, 이것하고 또 오는 그러면 관람객 수가 정해지잖아요. 그 금액 대비 또 제작하는 금액 다 네. 해보면 저분들 왜 하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이거는 교육의 측면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의원님.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이들의 잉여의 시간, 우리 국민들의 잉여의 어떤 자원들을 소비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가 없으면
아이들이 저는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건 그런 유희라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내 나머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극단적인 상황들이나 아니면 아주 나쁜 방향으로 이걸 문화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 않도록 저는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공연은 돈 버는 게 아니라 공공재다. 이 개념만 이해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사장님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경기도가 좀 이런 좀 김광식 의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있대요. 좀 강하게 좀 말씀하고 싶으시면 저는 예 말씀해 주세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사실 기대 이상이에요. 일단 이런 화두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이것만으로도. 네네네. 왜냐하면 또 특히 김광식 의원님은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제가 뭐 중원부원 얘기할 게 없어요. 네, 너무 이 시장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필요성, 오히려 저희 예술가들이 여기에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이 수도권 안에서 경기도가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공간은 동력수용으로 서울의 저쪽 북쪽까지도 커버하는 이 안에서 뭔가 거점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시대는 이런 말 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가 됐다.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 네. 네, 경기도의 화이팅, 이사장님 화이팅. 정말 화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의정 토크쇼 이제 활용 점점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한 줄 평입니다. 의원님 인생을 어떤 한 글자, 한 줄 네. 어떤 걸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뭐 오늘 많은 얘기들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나눴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내가 공공적인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뭘 해줘야 되는지를 많이 들어서 그걸 구현해주는 일을 했었고 또 문화 기획을 하면서도 어떻게 시장의 수요들을 좀 듣고 이 부분들을 또 생산자들한테 전달하고 생산자는 그걸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오거나이징을 하는 것들의 작업들을 제가 한 20년 동안 해오면서 근데 정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경기도민의 기획자가 되고 싶다. 기획자, 네. 프로듀서, 그렇죠. 디렉터죠. 디렉터. 예. 경기도의 기획자가 되고 싶은 김광식 경기도 의원.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실현시키는, 네. 실천하는 경청하고 그 경청하고. 부분들을 실현시켜주는 게 뭐 지금 제가 정치하는 것들의 똑같은 방식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론에서 인생은 선택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선택하는 게 바로 기획자의 모시아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인생 토크 어떠셨습니까? 이게 아주 좀 뭐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야외에서. 공간이어서 네네네. 좀 색달았고요. 네네. 어쨌든 편안하게 뭐 할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정 토크쇼 오늘 김광식 의원과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기획자로서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 토크쇼 오늘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